네,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네, 여론조사 분석과 성대모사의 황금비. 자,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안녕하십니까. 휴가 못 간 배추, 너덜너덜해진 배추도사 배용찬입니다. 휴가를 원하십니까? 뭘 했다고 휴가를 가? 아니, 이 엄중한 시기에 무역 수지가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예. 수출이 상당히 꺾여 있는 이 우리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휴가를 떠나겠습니까? 아니 수입이 한 20% 가까이 줄어서 억지로 흑자가 난 거라 굉장히 경제가 좀 위축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예. 역시 경제를 좀 아시는군요. 네. 근데 너덜너덜하다기에는 머리를 너무 깨끗하게 깎고 오셨는데. 지금 일주일째 안 감았어요. 아, 네. 일주일째 안 감았고. 굳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 네. 지나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옆에서 거기 수많은 생물체가 살 것 같은데. 네, 거기까지. 자, 이상민 네네.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진짜 휴가 한판 승부와 함께하는 예. 이상민입니다. 자, 최근에 그 야권 성향으로 분류돼서 아, 많이 그러세요? 어려운 상황이시죠? 아니, 댓글로 야권 성향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왔다 아, 그래요? 하셔서 예. 요즘에 예. 뭐 좌파 평론가라는 이야기를 듣는 아, 왜 그러십니까? 규정에 맞춰졌어요. 왜 9점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네. 9점을 준 배종찬 그렇죠. 소장 문화 그리고 정세에 야권 성향 이상민 크리에이터 좌파 성대모사가 좌파 성대모사가 네네. 어쩐지 그럴- 제가 봐도 김성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할 때 더 좀 약간 비꼬아서 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유, 아닙니다. 아니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같이 많이 걸어가는데 예. 항상 걸어갈 때도 왼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네, 아재 개그. 아재 재미없어. 개그. 네, 자 그럼 바로 대통령의 지지부터 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약 오늘- 한 달 동안 하락세가 이어지는 반등 기미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미가 아니라 예. 바로 나타났습니다. 반등했습니까? 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9일 아하. 지난달입니다. 31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음.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음. 41.2%로 직전 조사 대비 2.9%포인트가 올라갔고요. 예. 부정평가는 57%입니다. 음. 자, CBS 57이네, 57. 부정평가 57 을 57. 말씀드렸는데. 네, 51이라고 하신 듯한데. 아, 그랬어요? 예, 57. 예. 네, 다시 자, 한 번 더 예. 매끄러운 발음으로 57%. 네. 자. CBS 노컷 뉴스가 아덴서치에 의뢰를 해서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대통령 긍정평가 38%로 직전 조사보다 2.4%포인트 올라갔고요. 예. 부정평가는 58.6%로 나타났는데 음. 바로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제 지지층, 핵심 지지층에서 결집을 했습니다. 아. 핵심 지지층 우리가 대륙주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서 이제 대구 경북과 60대 60대? 대구 경북에서는 조원 CNI 조사입니다. 직전 조사 대비 12.2%포인트가 더 올라갔고요. 아하. 보수층은 8.3%가 올라갔고 60대 이상은 5.2%가 더 올라간 결과가 나타났는데 CBS 노컷 뉴스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 지지율이 또 15.5%로 급등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배 소장님 목소리도 좀 더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몰아가나요? 네. 좌파 성대모사 전문가와 우파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런 거네요. 야, 이렇게 한판을 가는구나. 네. 이렇게 좌우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균형적인 방송. 근데 왜 저를 김성애 소장 옆에 앉으세요? 자, 이런 와중에 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치트키로 좀 분리될 예. 수 있는 카르텔 카드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권 카르텔. 예. 건설. 누가 이건 조크니까 절대 오해 없으시는데 대통령이 주로 숙박하는 곳이 어딜까요? 뭐죠? 카르텔이다. 카르텔? 호텔이 하는 카르텔이다.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아직이 근데 이거 웃어드릴 수가 없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자제하겠습니다. 이건 국가범법 위반의 소지가 보여요. 이제 처벌 받나요 드디어? 처벌 대상이라고 봐야죠. 그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개그거든요. 네. 허탈하게 만드는 아니 사람. 대통령이 댁에서 자, 묵으시지 왜 자꾸 잠깐만. 카르텔 같은데 묵는 진중근 교수님은 마이크 좀 꺼주시고. 예. 자, 자, 건설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 부숴야 한다. 그렇죠. 이제 지금 대통령이 해석이 중요한 말씀했는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설로 만회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일종의 타겟을 설정을 하는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까지는 약간 이권 카르텔 이야기할 때 좀 논란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은 LH다. LH다. 주차장, 음. 무량판 음. 이러니까 이건 좀 먹히겠죠. 음.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인데 왜 그럼 지하 주차장 철근을 제대로 안 였냐? 그 부분은 전수조사해라. 그래서 전체 아파트에 대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보수적 결집도 되겠지만
중도층 결집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수도권 지지율이 올라간 배경도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됐다? 부분적으로는 반영이 됐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대통령 휴가 떠나셨으면 그래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아니 대통령님보다 제가 더 김기현 대표님. 중요해요. 김기현 대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아랑곳 안 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가지고 이 건축 이권 카르텔 배 보셨어요? 이 배종찬 소장 배처럼 터질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말 정말 들을 끼가 있는 분들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이에요. 정말 예. 그 카르텔 이거 깨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김기현 대표님도 굉장히 좋네요.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뭘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누군가는 또르텔 또 카르텔 얘기한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요. 아유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뭔가 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제 이름을 꼭 넣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아이 그 비결을 오픈하면 어떡해요. 배 좀 봐요. 자, 대통령님도 좀 뵈야겠죠. 대통령님 나와주실까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다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야행을 떠나요. 지금 밤입니다. 야행.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김기현 대표가 정말 믿음직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부패 카르텔, 건축 이권 카르텔을 위해서 예. 싸우는 겁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전 정부. 전정권 씨. 예? 전정권 씨. 전정권 씨? 진 작가님이 요즘 강력하게 비판하는 포인트. 누구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나 정말 재미없어. 구속시켜야 된다니까. 전정권 씨를 구속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예, 그래가지고. 이번 6박 7일 예. 주말 껴서 가는 겁니다. 예, 예. 이 카르텔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예. 머리 좀 비우고 올 생각입니다. 저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저도.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하면 저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의 추억.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추억 하나 없으시죠? 저처럼 백사장에 짝대기 하나 들고 추억 하나 혹은 뭐 문구 하나 새기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이런 거 적으면 어떨까요? 안 그래도 생각을 해뒀는데. 예. 뭡니까? 좌불 안석. 아니 역시 국민밖에 모르는 바보군요. 민심이 두려운가 봐요. 역시 윤 대통령님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좌식으로 불 피워가지고 안심에 석쇠 구워 먹자 이 말인데. 아이고 부야. 좌불안석. 좌불안석 그 뜻 아닌가 그거? 예. 참 대통령이 되게 휴가 가시면 또 휴가 중에 어떤 책을 보신다 이런 것도 굉장히 대통령 휴가 책이 많이 연관되고 대통령이 어떤 책을 보실 예정이세요? 아니 그건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자유를 좋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밀턴 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먼 거. 다시 한번 저기 유튜브 채널이라 좀 공개해 주시면 잘 보시는. 김성애 소장 유튜브는 안 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님 이제 휴가 다시 떠나시고요. 자, 사실 이제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 또 이게 휴가가 아닌 것이 또 그 가운데 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그 가운데 또 뭐 소폭 개각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자, 우리 윤 대통령은 어떤 구상을 하실지 예상을 하신다면? 방금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했었어. 이제 박근혜 예. 전 대통령도 2015년에 여름휴가를 보낸 직후 국무회의에서 이제 노동개혁 또 기억나실 겁니다. 어렴풋이 문화융성.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정 드라이브로 그렇고 이제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 책임을 묻게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또 고용복지수석도 전격 교체하고 이런 것도 이제 일단 휴가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이거는 뭐 데이터가 아니니까 정성을 들였습니다. 질적 분석. 그렇죠. 예. 정성을 들였습니다. 정성 들여서 분석을 했는데 이번 진 작가님이 지금 굉장히 웃으세요. 자포자기했어요. 재밌으면 웃으면 되죠. 그게 웃음을 휴가죠. 참지 마세요. 자, 예, 그래가지고 정성 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휴가는 이데아 휴가다. 이데아 휴가. 그렇죠. 이는 뭐냐면 다녀와서 이 이권 카르텔로 뭘 할까? 그 구상이 있을 거고. 이데아 대는 뭐냐면 8월 18일 미국으로 가죠. 8월 18일 그날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대. 그다음에 이제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 이게 뭐냐면 바로 최근에 그 교육 사태, 교권부. 그래서 어떻게 고시를 할 건지 학생 인권 조례는 어떻게 조정할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대아 휴가 될 거다. 이데아 휴가. 이쯤 되면 보통 박수가 나와요. 네, 밖에 정규석 기술 감독이 굉장히
쓴웃음을 짓고 있죠. 저 정도는 완전 파한 대소입니다, 그죠? 정규석 감독. 아니 저 감독님이 예. 제가 방송 한 3년 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안 웃었거든요. 오늘 처음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참고 있는 진중건, 김성애 뭐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 여름휴가 구상 목록 중에 예. 8위로 광복절 특사가 있을 것이 이런도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예. 소개해드렸던 이제 조원 CNI 스트레이트 뉴스인데 음.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추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반대가 50.1, 특사하지 마라. 찬성이 45.1인데 이게 이제 반대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 이유가 대체적으로 정치권에 대해서 이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반대율이 높다. 그런데 아하. 만약에 이제 8.15 사면이 제가 좀 경제 상황도 썩 좋은 건 아니니까요. 주로 이제 경범죄 또 민생 사범을 좀 사면하는 거라면 국민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저 사면하면 떠오르는 분인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 한번 뵈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면입니다. 사면은 화합이고 또 화합이고 또 화합입니다. 내 될 줄 알았어요, 사면. 내 노래도 불렀다고. 사면밖에 될 줄 알았어. 윤 대통령 당선된 날에. 그래요. 반응이 안 좋아요. 노래만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면 한번 받아야겠어요. 네. 그 대통령님 요즘 그 이동관 전 수석이 이제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굉장히 큰 논란입니다. 그래서 MB 시즌 2가 될 것이다. 이런 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직 살아있는데 뭐 시즌 2야. 시즌 1은 계속 가는 거예요. 아, 시즌은 계속 가는구나. 그리고 예. 그러니까 내 요즘 뉴스도 안 봐요. 아, 뉴스 스포츠만 봐. 이강인 이런 것만 본다. 아, 이강인. 예. 아, 축구. 진행을 예. 대강 하세요. 줄여서 4대강 하세요. 재밌어요. 사면 초과네요. 네. 근데 지금 본부보다 재밌어요 이게. 자, 이제 거물급 정치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성희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거물급 정치 인사라기보다는 대통령 좋아하는 삼성그룹의 이제 비리 전력자들,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나 싶고 뭐 예. 최지성 뭐 그다음에 장충기였나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그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만 네. 사회 온갖 뭐 교수들이니 명망가들이 꽤 거기다 무슨 뭐 오페라표 보내줘서 고맙다는 등 관계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분들 사면 추진하면 또 언론이고 학계고 다들 찬성하고 들고 일어날 테니까 이제 예. 보성사 나온 사면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안민석 의원은 그 최순실 씨도 사면 대상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네, 않아요? 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진작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걸 사면으로 해서 얻는 실익이라는 게 실익이 없잖아요. 없다? 전혀 아, 없단 말이죠. 네, 안민석 예컨대 의원. 뭐 저 옛날에 이제 안종범, 김종호 이분은 이제 네. 박근혜 때 그 박근혜 정권 때 사람이고 음. 대부분은 이제 부영그룹, 뭐 금호석유화학그룹, 경제 태광그룹, 그다음 경제인들. 삼성전자, 미전실 뭐 이런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분들이 철학이라는 게 기업인들 뭐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한다 늘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하지만은 뭐 최순실 뭐야 이건? 이건 이 아니죠. 김종 용감 차관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또 우리 김성태 전 의원을 뵙고 싶은데 김성태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석수입니다. 가면이 없기 때문에 리얼로 이렇게 얼굴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살짝 그렇습니다. 예. 할머니 없어요. 갑자기 소환해갖고 좀 전에 예. 뵙고 왔는데 다른 방송에서 아 그랬군요. 같이 알겠습니다. 서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정당 지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정당 네, 지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두 조사입니다. 스트레이트 뉴스는 국민의힘 39.1%로 직전 조사보다 상승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된다. 연동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하. 민주당은 40.9%로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아닙니다만 아하. 2주 전보다는 3%포인트 하락한 결과고요. 예. 노컷뉴스 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37.2%로 마찬가지로 직전 조사보다는 올라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3.3%로 아하. 직전 조사보다는 내려와서 이 대체적으로 추세는 두 조사가 큰 차이가 없는 결과로 아하.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뭐 두 조사를 보면 거의 오차범위 내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굉장한 박빙승부, 5% 내외의 승부, 3% 내외의 승부가 될 것 같네요. 김 소장님 굉장히 초조한 모습으로 보고 계시죠? 예, 초조하죠. 근데 이제 현재 그림으로 놓고 보면 전 서울이 가장 민주당 서울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 서울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아.
생각처럼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30, 40대층이 전부 다 경기도로 좀 많이 밀려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좀 보수화된 측면도 있고요. 그 5, 60대 서울에 버티고 있는 부모의 자식들인 20, 30대, 주로 20대죠. 이런 분들이 지금 서울에 남아 있는 상태인데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 과반 정도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인 무당층. 이죠. 음흠. 그리고 민주당이 뭘 보고 안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 오세훈 시장 당선됐던 보궐선거 이후로는 민주당이 한 번도 서울에서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서울의 민심에 대한 별개 파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30, 40대가 밀려나간 경기도는 뭐 상대적으로 그것에 비해서는 낮긴 하지만 지난번 같은 압승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중도층 민심 특히 청년층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 딱 교수님. 보면은 사법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진술범벅 딱 나오면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저쪽이 이제 올라가고 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참 총선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 배 소장님, 자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어떤 노인 폄하 발언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민주당의 악재가 될 것이다. 뭐 900만 노인이 분노했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반영될까요? 대한노인회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예. 사실 혹 때려다 혹 붙였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김은경 혁신위원장 혁신위를 이제 발족시킨 그 가장 큰 이유는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도학자. 민주당이 여러 리스크의 위기 상황에서 지지율을 더 확대하자. 그 혁신위의 이 기능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이렇게 뭐 노인 폄하성 발언 또 본인이 금감위장을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도 했던 것은 치욕적이다. 이런 발언들이 일파만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제 김성현 소장이 더 초조해 보이시네. 이제 수도권 지지율, 서울 지지율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예. 그럴 만도 하죠. 네. 예. 그런데 지금 김영길 혁신위원장의 예. 이런 발언들이 사실 수도권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호남 40대 화이트 갈라가 이 리스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이 돈데코 리스크라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예요? 돈데코? 대돈코 모르세요? 대돈코 모릅니다. 대장동, 네. 돈봉투, 아하. 그다음에 코인. 오디 방송에서 하시고 대돈코 헷갈리시지 말고 네, 대돈코 알겠습니다. 리스크.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예. 빨리 들어갈게요. 네. 그래서 지금 김영경 혁신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논란을 통해서 지지층 맞춰도 일부 이탈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최근에 이제 갤럽 조사는 제가 뭐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또 다른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결과가 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타격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오는 일종의 표현이 비판적인 표현이겠죠. 혁신위를 혁신하기 위한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른바 혁혁위가 필요하다. 이야기가. 이거 새로운 말이었어요. 네. 혁신위를 혁신할 수 있는 혁신위가 방금 필요하다. 만들었죠. 네. 오늘 기술 감독님이 완전히 그냥 빵 빵빵빵 터지네요. 정교석 감독. 빵 많이 드셨나요? 오늘 방송의 리트머스. 대한민국에서 오늘 빵이 몇 개 없던데. 대한민국에서 배종찬 소장의 유일한 팬입니다. 집에서 기술국이 좀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진 교수님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질투를 해요. 자, 이 가운데 또 초조하게 당 지지율을 보고 계신 이재명 대표님 나와주실까요? 예, 이재명이고요. 저도 비서철을 맞이해가지고 여름 휴가 중에 있어요. 예. 그 DP라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DP. 넷플릭스. 예. 예. DP 이런 대사가 나오죠. 저도 국회를 바라볼 때 똑같습니다. 도대체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어떻게 돌아가긴요? 잘만 돌아가지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DP. D는 그 대장동, P는 그 판교 아닙니까? 참 예의가 없어요. DP는 대저트 프레스 이른바 근무 이탈 추격하는 건데요. 예. 제가 드라마 보면서 아하. 군 장병들의 희생 제대로 보상해야겠다 아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하.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의원님.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유일한 군필자 그리고 3년 해군 군의관 복무 진정한 남자 진남 안철수입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지 말고 화합하고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예. 티파니 씨
티파니 씨. 태연 씨, 예, 타연 씨. 이 두 분이 싸우면 네 글자를 뭡니까? 소녀시대. 아닙니다. 티격 태격입니다. 그만큼 싸우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 지금 밖에 MZ 세대가 보고 있는데 표정이 네. 굳어졌어요 지금. 야, 예. 눈 세모나게 떠라.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게시판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네요. 예. 왜 에어팟 꽂고 일하냐? 예. 이상입니다. 예. 차라리 김성태가 나와서 소리 질러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 저희 방송에 네. 장성철 소장이 얘기를 했는데 일파만파로 지금 예. 좀 질투나시죠? 뉴스가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예. 이 10월 사퇴설. 사퇴설 퇴진설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장성철 소장인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이 그렇죠. 10월에 퇴진할 것이다. 예, 아침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여기서 간판승부 했어요. 그 그 자리에서. 자리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아니 그래서 어제 제작진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지금 뭐야 배 소장이 10월 퇴진설 배 소장이 10월 퇴진할 것 같다 밖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어쨌든 계속해 주세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텐데. 뭐 10월까지가 이게 이제 뻔한 분석인데 이제 뻔하디 두 뻔한 가지 분석이다? 이야기를 해요. 아, 이제 예. 장성철 소장이 그동안 좀 주춤하던 것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사실은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장성철 소장을 거의 계속 만났어요. 아하.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본인도 굉장히 근거가 있다 이런 아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나온 배경이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음. 최근에 이제 지지율도 좀 하락하면서 10월 달에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이 나올 수도 있다. 아하. 또 그런 이제 이야기들 속에서 그렇다면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경남지사도 역임했었고 대선도 또 도전을 해봤던 김두관. 아하.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김두관 K 의원의 가슴이 두관 뛰었다. 재미없나요? 아직 아무도 인지 못했어요. 네. 끝입니까? 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퇴에서는 근거가 없다. 김성희 소장님이 그래도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없어요. 아예 근거가 없어요. 아예 근거가 없다. 아예 하나도. 이재명 대표가 야. 내가 10월쯤 사퇴하면 어떨까라고 한 번이라도 말 꺼내고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제가 알 텐데 없고요. 이건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 한 400명쯤 되는 시나리오 작가들이 있는데 예. 이런 상황은 이렇게 돌파해야 된다. 저런 상황은 저렇게 돌파해야 된다라는 예. 시나리오 문건에 등장했을 가능성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예. 저한테도 이례적으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면서 현역 의원들 포함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냐는 얘기들 하시는데 예. 이번 건만큼은 뭐 장성철 소장이 어디선간 들었겠지만 예. 그닥 신빙성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저에겐 3개월, 10월까지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요. 네, 이걸 예. 제가 데이터상으로 설명드리면 야, 데이터? 이게 이제 이 리서치 뷰에서 자체적으로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오늘 어차피 예. 소개해드린 조사예요. 근데 소개해드려야 되는 조사인데 범진보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이게 왜냐하면 김두관 의원으로 대체가 가능할까? 범진보 차기 대권 주자가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진보층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여기서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진보층 응답자 대상으로 한 이 차기 범진보 대권 주자 조사 결과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무려 58%, 진보층 응답자 예. 중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11%, 김동연 경기지사가 6%.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김두관 의원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김두관 의원이 그 정도 장악력이 되면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총선을 견인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약하다. 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이 지지율상으로는 사실 여기서 2차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 한 분 있긴 합니다. 누굽니까? 김부겸 우리 전 총리님. 오늘 오랜만에 언론에 등장하셔서 노무현 말씀을 이렇게 슬쩍 나오죠. 이제 여기도 지금 그 채비를 하고 있습니까? 마당 밖으로는 안 나오시지만 마당 안에서 몸을 풀고 계십니다. 한판 승부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도 나왔었는데 그 얘기도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 또 범보수에서는 누가 가장 높았을까요? 자, 바로 그분의 목소리를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36이 나왔습니다. 보수 네. 중답자 중에서 한동훈 장관님? 그건 내 목소리 아니지. 그럴 리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나왔다고 대본 좀 봐요. 확인하세요. 대본 좀. 예, 뭐 저 없으면 어떻게 샀을지 궁금한데요. 예. 뭐
사회자께서 심판이 주전 선주인 척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동훈 그다음에- 장관 예. 그다음에 두 번째. 2위를 차지하신 분은 이분입니다. 2위 범보수 진영에서 대본 아, 좀 누굽니까? 보세요. 대본 좀 보세요. 저 잘렸습니다 대본이. 오세훈 예, 시장. 예. 오세훈 시장이 아. 오세훈 시장은 4% 나왔고 오세훈 단일을 안 해줄 안철수가 겁니다. 4%. 네, 이상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네. 4%, 유승민 의원이 9%, 네. 오세훈 시장이 13%. 보수형 응답자 중에서는 두 번째로 오세훈 시장이 가장 높고. 그렇군요. 네. 음. 아, 준비가 안 됐군요 오늘 목소리가. 예. 그렇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이런 결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원희룡 장관이 단 1%밖에 안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하. 열심히 했는데. 아하.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변동이 없는 게 하나 있던데요. 예. 두 개 여론조사가 이 원희룡 장관은 굉장히 큰 좌절을 안겨줬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야당 부딪힌다 하더라도 이렇게 컨셉 있게 부딪히는데 아하. 원희 장관은 컨셉을 모르겠어요. 그냥 좌충 우돌하잖아요. 아하. 음. 예.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이 더 그래도 지지율이 더 그러니까 깊이 당연히 반영될 그렇게 수 나오는 있는 그런 아니, 근데 상황이다. 여기서 원희룡 장관의 이 지지율 결과를 간과할 수는 없는 게 마무리. 그래도 두 자릿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 자, 배추 한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다고 봐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